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그제 국힘당 전당대회 난장판 관련 만평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2부쯤 슈퍼센스 쏴주신 이경 선생님, 우영주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강 건너 싸움 구경이라서 재밌긴 한데 이게 또 나라의 운명에 연결된 일이라서 생각하면 씁쓸한 여당의 전당대회를 둘러싼 내부의 말싸움들을 그린 만평들을 같이 보시죠. 자, 경기일보 유동수 화백님 만평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누굴 당대표로 뽑느냐가 관심이고 한동훈 대세론을 전제로 대통령이 손을 들어줬다고 알려진 원희룡 그리고 나경원, 윤상현 4파전으로 시작했는데 이 김건희 여사 문자라는 게 툭 튀어나와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문제들이 계속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다크서클이 깊은 한동훈이 멍한 표정으로 지친다 지쳐라고 하고 있는데 왼편엔 장해찬이라는 꿀벌이 깔깔거리면서 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부산의 공천까지 받아다가 과거 행적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당에서 쫓겨난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지금은 당적도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을 폭로하면서 아주 얄밉게 한동훈을 배후에서 세게 때리고 있죠.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어떤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예. 역시나 한 후보 측에서 예. 저에게 반발을 하면 잠깐만, 그럼 그 팀은 법무부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사설로 있었다는 밖에 있었죠. 밖에 있었다고? 네, 네. 그것도 근거를 갖고 하시면 그럼요. 왜냐하면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사설로 댓글팀을 운영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분명한 팀이 있었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공천에 개입했던 특정인과도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엔 환한 표정의 빨간 새 홍그리버드라 그러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동훈을 대권 경쟁자로 인식하고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SNS에 우리 당 대통령뿐 아니라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저주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도 있다면 이건 능지처참할 일이다 라고 썼어요. 자, 우리 당 대통령뿐 아니라 여당 주요 인사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저주하는 세력 한동훈을 콕 집어 얘기하는 겁니다. 능지처참은 머리, 발, 몸통, 다리를 참하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문장이 웃겨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세력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붓는 홍그리버드. 지금 얘네 아주 난립니다.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 만평입니다. 제목이 폭로의 힘이에요. 역대급 폭로를 쏟아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모습입니다. 원희룡이 들고 있는 키보드는 한동훈 장관 시절 댓글팀 의혹을 의미하고 나경원이 들고 있는 핸드폰은 김건희 문자 왜 읽고 씹었냐라는 뜻이겠죠. 한동훈이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대세론을 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런 폭로성 소재로 공세적인 입장이었는데 이 지기 싫어하는 한동훈이 깜짝 놀랄 폭로성 반격을 시작합니다.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아니 이건 질문이 아니니까 조금 이따 말씀하시죠. 자꾸 이렇게 끼어드시지 마시고요. 오늘 연세 나경원 대표님께서 본인에 대한 것 사실상 당무의 일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한동훈 후보는 꼭 거꾸로 방문하듯이 갖다 집어넣으신데요. 제가 범사 아니셨습니까? 왜 본인한테 불리한 거 답을 안 하십니까? 말장난을 하시네요. 아니 그걸 말장난이라고요? 예. 이건 토론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시죠. 말장난이라뇨.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 가르친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아무리 정치라 하더라도 좀 몰상식하는 얘기 진짜 같아요. 저는 몰상식이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저는 어차피 정책적인 얘기에 관여된 거긴 합니다만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에다가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경원이 엄청 당황하죠. 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5년 전 2019년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 막겠다고 국회에서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주도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어요. 이때 원내대표였던 나경원이 쇠지렛대 빠루를 들고 나와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근데 결국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나경원 본인 포함 다른 의원들이랑 당직자 해서 27명이 지금 재판 중이고,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되면 5년 이하 징역에 벌금은 1,000만 원 이하까지 나오는 아주 중죄라고 합니다. 근데 1심이 지금 판결이 안 나고 5년을 질질 끌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구설이 많죠. 어쨌든 나경원한테는 자기 나름의 영광이면서 또 정치적인 큰 걸림돌인데, 한동훈이 법무장관일 때 이걸 좀 빼달라고 청탁을 했다고 당시 장관이었던 한동훈 본인이 방송으로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자, 법무장관이 사법부 재판을 직접 없애거나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법무장관 관할에 있으니까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나경원이 지금 한동훈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좀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 이거 미쳤네. 그래서 그림 속에선 한동훈이 갑자기 빠루를 들고 나왔고, 아니 이런 걸 폭로해? 하고 나경원, 원희룡이 놀라는 표정이죠. 그리고 오른쪽 옆엔 또 합동연설의 난동에서 날아다녀던 의자도 놓여 있고요. 하여튼 재판 좀 없애달라는 나경원의 청탁은 당장 수사 들어갈 수도 있는 나경원한텐 치명적인 일격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청탁이 오갈 수 있어? 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야 그걸 치사하게 까발리냐? 라고 한동훈을 조금 더 탓하는 분위기예요. 처음에 너무 놀랐던 나경원도 전열을 정비하고 다음 토론회에서 진짜 화가 잔뜩 나서 한동훈을 몰아붙이죠.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개인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이 그러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럴 수 지금 있습니까?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우리 당 의원들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고요? 저는요,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보좌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을 겁니다.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예, 똑바로 말씀하세요. 예.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얘기가 되는 안 겁니다. 되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자, 나경원은 당시 투쟁 자체가 정당했기 때문에 자기 포함해서 27명 다 같이 빼달라고 했다는 거고, 한동훈은 아닌데요? 본인 개인만 빼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러고 또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 나경원 의원은 지금 진짜 열받은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흥미진진합니다. 자, 전북일보 기린대로 4.18 정윤성 화백님 만평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난장판을 두 컷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왼편은 합동연설회에서 일어났던 폭력 사태와 난동을 묘사하고 있고요. 오른편은 댓글팀, 익십, 김여사 전화 당무 개입 사천, 공소 취소 청탁 등 막 가는이 아니라 막 까는 그 폭로전을 묘사하는데, 국민의힘 그 왼편에 육각형 로고를
약간 그림을 첨가해서 나불거리는 입 모양으로 재치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폭로가 있고 나서 원희룡이 SNS에 한동훈의 입을 헬마우스, 당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 집안잔치지만 어쩌면 저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 국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주 밑바닥까지 드러나서 졸렬하고 유치하고 끔찍합니다. 이래서 정치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선에 나와야 돼요. 만약에 윤석열도 저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어떤 인간인지 충분히 드러났을 테고 어쩌면 지금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참 답답합니다. 자, 페이스북 송철음 화백님 만평입니다. 사무라이 변발을 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앞에 좀 작게 묘사된 한동훈이 카타나를 나경원의 배부 깊숙이 찔러넣고 치명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빠루를 든 나경원은 그러고 쓰러지고 있어요. 자, 나경원 일찍부터 친일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한동훈은 대머리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둘이 지금 하고 있는 저 사무라이식의 변발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익살스러운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쓱쓱 그린 것 같은데 발은 또 일본식 버선 타비를 신고 있어요. 아주 꼼꼼하게 이런 것까지 잘 챙긴 그림이죠. 자, 한동훈의 일격, 나경원의 치명상. 자, 이 치명상은 나중에 나경원에게 사법 리스크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 얘네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되려 이러는지 전당대회 이유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시민언론 민들레 박순찬 하백님 만평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재밌는 관점의 그림이에요.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이 자루에 담겨있던 비밀을 쏟아내면서 난장판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널려있는 폭로전, 이 중에서 댓글 공작, 공소 취소 청탁 이런 내용들은 다 심각한 불법행위예요. 검찰은 당장에 수사 들어가도 되는 문제들인데 요 밑에 칼잡이 집단들 한 명이 지금 슬쩍 흘겨보고 나머진 다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이분은 9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시죠. 자, 이분들이 이렇게 모른 척을 해주니 아슬아슬해 보이는 국민의힘 폭로전에 안전한 싸움이라는 이런 한숨 섞인 제목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인스타 오뎅96 전정원 하백님 만평입니다. 요거 요즘도 개그 콘서트 하죠? 이 코너는 하고 있나 모르겠네. 예전에 개그 콘서트 인기 코너였습니다. 도찐 개찐 도찐 개 국민의힘 전당대회 4명의 당대표 후보 나경원, 한동훈, 윤상현, 원희룡 댓글팀 폭로, 청탁도 폭로, 도찐, 개찐 뭐 이런 거죠. 못난 놈들 그놈이 그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왼편 나경원의 당황한 표정, 한동훈의 가짜 가슴 이런 게 아주 일품이죠. 이런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은 인물을 발견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큰 지도자가 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저 인간은 안 되겠다 하는 판단에 유용한 정보를 얻기도 하죠. 국민의힘 당원들은 당대표로 누구를 선택할까요? 화요일에 결과가 나온답니다. 과반 이상 득표하면 끝나는데 반 이상 넘는 후보가 없으면 1, 2등이 다시 결선을 하게 됩니다. 결선을 하면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다 도찐 개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토론의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가발 얘기 안 물어본 나경원, 원희룡이 한동훈보다는 조금 이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결선을 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예측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